자, 노래 날개 위의 마지막 6부 근현대 음악과 찬송이 되겠습니다. 오늘은 첫 번째 시간으로서 좀 이론적인 내용을 살펴볼 텐데요. 강의 제목은 새로운 음악의 탄생이 되겠습니다. 오늘날 유행하는 음악 장르 종류들을 그리고 그 탄생에 대해서 우리가 간단히 살펴볼 것이고요. 과연 이것이 현대 찬송, 우리가 흔히 이 CCM이라고 부르는 이 장르에 어떤 영향을 미쳤는가를 살펴볼 겁니다. 또 6부 두 번에 걸친 시간에 우리가 익숙한 찬송들 그리고 그 찬송들을 작곡한 작사한 형제 자매들의 이야기도 들여다볼 거예요. 자, 오늘은 20세기 새롭게 떠오른 음악 장르들에 대해서 간략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가장 첫 번째는 팝 뮤직이 되겠는데요. 우리가 소위 K-팝, J-팝 이런 식으로 팝이라고 부르는 것은 영어의 popular, 그러니까 인기 있다라는 형용사를 이제 줄인 말이에요. 그래서 흔히들 이제 대중음악으로 번역을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팝하면 그냥 대중음악이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일단은 이름만 놓고 보았을 때, 대중음악이라는 이름만 놓고 보았을 때 사실은 시대마다 다 대중음악이 있죠. 클래식 음악도 1800년대 이후에는 널리 소비되는 음악 장르가 되었기 때문에 사실은 그 시대의 팝 뮤직이다 라고 볼 수도 있겠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일반적으로 팝 뮤직이라는 용어를 쓸 때는 1차 혹은 2차 세계대전 이후에 미국을 중심으로 등장했던 대중음악 장르를 일컬어요. 자, 음악이라는 건 항상 역사와 함께 하죠. 우리가 첫 번째 파트에서도 살펴봤지만 음악은 인간과 때려야 뗄 수가 없습니다. 근데 이제 우리가 근현대 중세 역사를 보면 알 수 있듯이 음악의 소비는 이 귀족에서 자본가, 그리고 자본가에서 중산층, 그리고 대중 이런 식으로 확장되면서 더욱더 시대와 어깨를 나란히 하게 되었습니다. 자, 두 번에 걸친 세계 대전이 있었어요. 그리고 이 세계 대전을 통해서 미국은 강대국으로 부상을 했습니다. 그래서 미국은 세계의 정치만이 아니라 문화를 선도하는 중심에 서게 되거든요. 그리고 미국에서 등장한 팝뮤직이 자연스럽게 세계 음악에 지대한 영향력을 미치게 됩니다. 미국이 문화 예술적인 측면에서 또 선두를 설 수 있었던 이유는 세계대전을 거치면서 많은 유럽의 예술가들이 미국으로 건너왔기 때문도 있습니다. 과학기술도 마찬가지죠. 많은 과학자들이 미국에 건너왔던 것이 미국에 큰 힘을 실어주었던 것처럼 유럽 출신의 음악가들, 미술가, 영화 감독 이런 사람들이 탄압을 피해서 전쟁을 피해서 미국으로 이주 혹은 망명하면서 미국은 다른 나라에서 다른 대륙에서 일어났던 전쟁을 통해서 자연스럽게 좋은 예술 자원들을 자신의 국가로 받아들이게 된 셈입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 어디까지 팝 뮤직이라고 할 수 있느냐? 그래서 제가 표를 준비를 했습니다. 일단 팝 뮤직이라고 하면 클래식 음악, 그러니까 기존의 고전 양식을 띠고 있는 음악 장르와 명확하게 구분이 되거든요. 일단 이 두 음악에 대해서 우리가 비교를 하면서 알아봐야 됩니다. 일단은 팝 뮤직이든 클래식 음악이든 모두 관중을 대상으로 곡이 쓰이고요, 연주가 되고 공연이 됩니다. 그런데 클래식 음악은 팝 뮤직에 비해서 보다 격식을 차리죠. 그리고 팝 뮤직은 클래식에 비해서는 격식에 덜 얽매인다는 특징이 있습니다. 이 격식이라는 것은 의식적인 측면만이 아니고요, 음악이 갖고 있는 형식적인 측면도 해당이 돼요. 물론 팝 뮤직 장르에도 그 각각의 장르가 음악적인 형식이 없는 건 아닙니다. 다 형식이 있어요. 그러나 클래식 음악보다는 덜 엄격하다라는 의미에서 제가 그렇게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아울러 기존의 클래식 음악은 현장 공연 위주였어요. 우리가 가서 직접 듣는 것이 일반적이었는데 팝 뮤직은 라이브 공연도 하지만 기본적으로 레코딩, 그러니까 프로덕션을 중심으로 하는 앨범 발매가 중점에 있게 되었습니다. 빌보드 차트, 그래미 어워드 여러분 들어보셨을 거예요. 이런 것들이 1950년대 후반에 탄생한 것이고요. 이런 것들이 팝 뮤직 흥행에 아주 큰 영향을 미쳤습니다. 이런 특징들이 있기 때문에 클래식 음악은 보다 순수 예술의 경향이 짙어지게 돼요. 현대로 오면서. 그리고 팝 뮤직은
트렌드에 아주 민감하게 반응하는 대중예술 경향이 짙어집니다. 그리고 악기도 차이가 있어요. 일단은 제가 방금 말씀드렸지만 팝뮤직은 기본적으로 앨범 발매가 중심이 됩니다. 그러니까 옛날엔 LP판이었겠죠. 그렇게 앨범을 만들려면 녹음을 해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당연히 어쿠스틱 악기보다 전자악기들이 더 많이 사용이 되고 또 발달이 됐습니다. 전자악기 발달 자체가 팝 음악에 아주 큰 영향을 미쳤다라고도 볼 수 있을 거고요. 클래식 음악은 악기 종류나 구성 이거 자체가 녹음에 맞춰져 있지는 않아요. 실황 연주, 콘서트장에 가서 들었을 때 그 공간에서 울리는 음향의 자체에 맞게 설계가 되어 있는데, 팝 음악은 어쨌든 이 스피커로 우리가 음반을 통해서 듣는 것을 굉장히 고려를 많이 해서 제작이 되는 특징도 있죠. 그래서 클래식 음악은 표에 보시면 러닝 타임이 굉장히 깁니다. 보통 한 곡이 짧으면 20분이고 길면은 1시간 넘어가는 것도 많죠. 평균적으로 한 40분에서 50분 정도 되는데 그 사이에 보통 3개 혹은 4개 악장으로 나눠져 있습니다. 대신 반면 팝 음악은 러닝 타임이 굉장히 짧죠. 한 곡이 길어도 5분 넘어가는 게 거의 없을 거예요. 보통 3분에서 4분 정도 사이로 끝이 납니다. 이게 왜 이렇게 짧게 정착이 됐느냐, 뭐 여러 가지 이유를 우리가 얘기할 수 있겠지만, 이 1950년대부터 미국을 중심으로 이제 전 세계에 널리 보급된 미디어가 뭐냐? 매체가 바로 라디오였습니다. 라디오는 팝 뮤직 형식 구성에 영향을 당연히 미쳐요. 제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클래식 음악은 한 곡 자체가 짧아도 10분 이내의 곡은 거의 없죠. 길게는 1시간도 넘는 게 수두룩합니다. 그런데 팝 뮤직은 보통 2분 30초에서 5분 30초 이내로 다 들어와요. 그리고 교회 음악 중에 우리가 코랄 배웠었잖아요. 우리 일반적으로 부르는 찬송가들. 그것처럼 보통 2개에서 3개의 절이 같은 멜로디로 반복이 됩니다. 일반적으로 팝 뮤직은 다 똑같은 건 아니에요. 근데 일반적으로는 전주가 있고 1절을 부르고 코러스가 나옵니다. 그 다음 2절을 부르고 코러스를 부르고 솔로가 나온 다음 다시 코러스, 아우트로 뭐 이런 식으로 형식이 갖춰져 있어요. 그러면 이 짧은 곡이 왜 라디오에 영향을 받느냐? 왜냐면 라디오는 방송이잖아요. 방송이면 중간에 진행하는 내용도 있을 것이고 커머셜 광고도 넣어야 되죠. 그럼 그 사이에 짧게 틀 수 있는 곡들이 필요합니다. 그러면 거기 방송에 삽입할 수 있는 분량이 대략 2분, 5분 정도 사이였기 때문에 아무래도 대중들한테 어필을 해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그 매체, 어필할 수 있는 매체에 맞춰서 곡을 만들 수밖에 없는 환경도 분명히 있겠죠. 그래서 옛날 팝 음악 중에는요, 좀 긴 것들은 라디오 에딧이라는 게 있어요. 그러니까 라디오용으로 짧게 편집한 음원도 있을 정도로 어쨌든 1950년, 60년 TV가 보급화되기 전까지 라디오가 팝 음악에는 아주 중요한 요소였다라는 것을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럼 클래식 음악, 팝 음악의 비교는 여기까지 하고요. 그러면 어떤 팝 장르들이 있는지 우리가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뭐 여러분들이 아시는 장르도 있을 거예요. 소위 시티팝, 일렉트로팝, 뭐 댄스팝, 블루스, 로큰롤, 포크, 레게, 록, 힙합, R&B 뭐 되게 많잖아요. 재즈는 특유의 자유도가 있기 때문에 팝 장르에 포함을 안 시키는 사람도 있긴 한데, 오늘은 재즈까지 포함해서 제가 전체적으로 현대 미국의 팝 장르들을 간략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자, 첫 번째는 컨트리 음악이에요. 컨트리 음악. 우리 연세가 있으신 분들은 다들 아실 것 같은데, 컨트리 음악 하면 미국 백인 음악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통기타 그리고 바이올린 뭐 이런 악기를 가지고 미국 시골의 삶을 노래하는 그런 소박한 음악에서 시작을 했어요. 그래서 이름이 컨트리인 거예요. 영어로 시골이란 뜻이잖아요. 이 컨트리 음악은 뭐 민요, 가요 뿐만이 아니고요, 찬송가도 다 포함이 됩니다. 찬송가도 이 컨트리 음악이 있어요. 그래서 보통 기타, 바이올린, 아코디언 이런 것들로 이제 부르기 시작하던 시골 노래가 이 백인들의 마음을 저격한 것이죠. 그래서 컨트리 음악 하면 미국에서는 백인들이 굉장히 여전히 많이 좋아하는 장르로 남아 있습니다. 뭐
테일러 스위프트 같은 가수들도 대표적인 컨트리 음악 가수로 뽑히기도 하고요. 자, 그 다음 재즈입니다. 재즈는 유럽의 악기, 화음을 이용해서 아프리카 특유의 리듬 같은 그런 음악적인 감각을 입혔다라고 이해하시면 돼요. 이 재즈에서는 스윙이라는 특유의 리듬감이 핵심이 되는데, 그렇기 때문에 재즈는 연주자마다 사실 곡을 다 다르게 연주하게 돼요. 즉흥적인 요소가 굉장히 많죠. 재즈라는 이름 자체는 뭐 여러 가지 설이 있습니다. 설 중에 보면 영어 고어 중에 야비하다, 외설적이다 라는 뜻인 재즈라는 단어에서 왔다라는 설도 있고요. 혹은 남부 흑인들, 미국 남부에는 모카밭에서 일하던 노예들이 많았죠. 그 남부 흑인들이 이제 성적인 의미에서 쓰던 것에서 파생해서 빠른 템포, 리듬을 뜻하는 말에서 왔다라는 설도 있고요. 아니면 뭐 사람의 이름이 바뀌어서 재즈라는 장르 이름이 생긴 것이다. 뭐 다양한 설이 있습니다. 어쨌든 흑인들의 음악이다 라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컨트리는 백인, 재즈는 흑인. 자, 그 다음 세 번째는 블루스입니다. 블루스는, 재즈는 특유의 스윙을 가지고 다양한 변주를 하는 것이 핵심이라면, 블루스도 흑인들의 노예인데 말 그대로 블루 하면 영어로 우울하다는 뜻이거든요. 그래서 느리고 우울한 곡조를 갖고 있는 흑인 노래를 우리가 블루스라고 부릅니다. 미국 남부에서 마찬가지로 노예 생활을 하던, 그러니까 모카밭에서 노예로 일하던 흑인들이 일할 때 부르던 노동요에서 그 기원이 있다라고 보고 있고요. 그래서 블루스 자체는 우리나라도 노동요의 특징이 뭐예요? 누군가 선창하거나 부르면 그 다음 후창이 있죠. 마찬가지로 블루스도 원래는 노동요 형식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미국의 포크송이 있어요. 그리고 아프리카의 음악들이 있잖아요. 이 두 장르가 섞여서 나온 것이 블루스의 특징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보통은 네 박자의 장조, 단조가 뚜렷이 구분이 안 되는 특징을 갖고 있는 슬픔의 노래다. 여러분들이 그렇게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러면 1950년대 이전 혹은 그 전후로 해서 미국에서 인기 있었던 백인들의 음악은 컨트리 음악이었던 거고요. 그리고 흑인들의 음악은 재즈와 블루스가 있었다.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되겠죠. 자, 그 다음 네 번째는 로큰롤입니다.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또 우리 연세 있으신 분들은 한 80년대, 7, 80년대 우리나라에서도 크게 유행했던 대중음악 장르니까요. 1940년대 제가 말씀드렸지만 미국에서 재즈, 블루스 그건 흑인 음악이야 이런 인식이 있었고요. 컨트리 그러면 그건 백인 음악이야 이런 인식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여러분도 아시다시피 뭐 1940년, 50년, 60년 이때는 미국에서 인종차별이 보편적 당연했던 시대였어요. 심지어 뭐 버스 안에서도 흑인 칸, 백인 칸 이렇게 나눠서 타던 시절이었으니까요. 그런데 블루스에 리듬을 더한 리듬앤블루스라는 새로운 장르가 탄생을 했고요. 그 당시 이제 인기 DJ였던 앨런 프리드가 이 음악들을 로큰롤이라고 방송에서 부르기 시작하면서 이 용어가 보편화되기 시작합니다. 그러니까 로큰롤 하면 재즈, 블루스 이렇게 흑인 음악에 나타나는 그런 스윙, 리듬감을 컨트리 스타일, 백인들의 음악과 접목시킨 두 백인과 흑인들의 음악을 서로 합쳐서 탄생한 장르다라고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처음에는 반감이 좀 있었죠. 백인들한테도. 그런데 이 로큰롤이 이제 1950년대 미국을 휩쓸게 됩니다. 자, 그럼 이 로큰롤을 바탕으로 나타난 것이 뭐냐? 이제 우리한테 가장 친숙한 록 음악입니다. 록 음악. 바로 1960년대 미국을 휩쓸었던 장르인데요. 이 60년은 미국에 있어서는 아주 혼란의 소용돌이와 같았어요. 일단은 인종차별 철폐에 대한 목소리, 뭐 여러분이 들어보셨을 마틴 루터 킹 같은 그런 인권운동가들의 활동과 더불어서 당시 베트남전을 치르고 있었죠. 이 베트남전에 대한 반전 시위가 엄청났습니다. 이 모든 어떤 저항들 그리고 진보적인 소위 진보적인 운동들은 젊은 세대들이 그 당시에 기성세대에 거세게 저항하는 흐름을 낳았거든요. 그 결과 60년대 미국에서 탄생한 새로운 문화가 뭐냐? 바로 히피예요. 히피. 이 히피들이 록을 소비하기 시작합니다.
록 자체는 로큰롤에 기반을 해요. 그러니까 재즈나 블루스 그리고 컨트리 음악이 섞여진 그 로큰롤에 기반을 하는데 특징이 뭐냐? 이제 여기부터 전자악기가 적극적으로 들어오기 시작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흔히 지금 밴드에서 볼 수 있는 일렉 기타, 일렉 베이스, 그 다음에 드럼, 보컬 이런 식으로 어쿠스틱 악기에서 전자악기로 넘어가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때 우리가 소위 말하는 밴드 구성이 완성이 되는 겁니다. 록이 이제 나중에 1970년대에 들어가서는 하드록, 뭐 헤비메탈, 아니면 글램록, 펑크록 뭐 이런 식으로 다양하게 그 하위 부류가 나뉘게 돼요. 그래서 이 록이 이제 유행했던 때가 뭐 여러분들 아시는 비틀즈부터 시작해서 그 유명한 밴드들이 활동하던 시대입니다. 자, 마지막으로는 힙합을 알아보겠습니다. 이제는 70년대를 넘어서 80년대로 한번 와볼게요. 자, 팝 음악에는 흑인의 뿌리를 두고 있는 장르들이 있어요. 뭐라 그랬죠? 블루스, 재즈, R&B, 펑키 이런 장르들이 이제 흑인 음악에 뿌리를 두고 있는 장르들인데 이런 음악들이 미국 사회에서 인기를 얻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많은 흑인들의 삶은 나아지지 않았습니다. 그러니까 한 차례 사회운동이 휩쓸고 갔어요. 인종차별을 철폐하고 흑인들의 인권을 개선하자 뭐 이런 운동들이 한 차례 휩쓸고 지나갔음에도 흑인들의 사회적 지위, 흑인들의 어떤 경제적인 여건이 미국 내에서는 전혀 나아지지 않았던 거예요. 그러면서 이러한 이 시대적 상황의 바탕에서 새롭게 탄생한 문화가 바로 힙합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힙합이라는 것은 기본적으로 랩이 중심이 돼요. 말을 리듬감 있게 하는 랩, 그리고 여러 가지 음악을 잘라서 조합하는 소위 말하는 이제 디제잉을 기초 재료로 합니다. 그래서 처음에는 이 힙합이라는 건 길거리 음악에서 시작을 했어요. 그러니까 당연히 예술적인 형식도 없었을 것이고 그것이 예술가들 사이에서 당연히 받아들여지지도 않았을 겁니다. 그러나 이것이 시간이 지나면서 점차 예술적인 형식을 갖췄고요. 결국에는 이제 2000년대 들어서는 주요 팝 장르로서 인정을 받고 오늘날에는 뭐 힙합을 모르는 사람이 없을 정도로 유명해진 것이죠. 자, 그러면 결국에는 지금 우리가 살펴본 모든 장르들이 다 미국에서 나온 거예요. 미국의 흑인들, 백인들 그들이 섞여서 나타난 여러 가지 음악 장르가 된 것인데 우리가 여기서 그러면 이 시기에는 도대체 교회 안에서 교회 음악은 어떤 식으로 바뀌었냐도 알아야겠죠. 제가 이걸 먼저 소개해 드린 이유는 바로 복음성가 그리고 CCM을 우리가 이해하는 데 있어서 대중음악의 발달, 변화도 알아야 되기 때문입니다. 자, 그럼 앞서 들으신 내용들을 기반으로 복음성가와 CCM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죠. 자, 1800년대 후반, 그러니까 이제 20세기 들어서기 직전에 미국을 중심으로 대부흥 혹은 대각성 운동이라는 것이 널리 퍼져나갔습니다. 여러분들이 들어보셨을 뭐 무디 이런 저명한 부흥가들을 중심으로 미국과 영국 그리고 세계 곳곳에서 전도 집회 혹은 부흥 집회를 막 열었어요. 그리고 대단히 많은 사람들이 모였죠. 이 트렌드가 이제 전 세계를 돌아다니면서 사람들을 모아서 집회를 하는 방식의 사역을 유행시키기도 했습니다. 어쨌든 이런 집회는 기본적으로 믿지 않는 사람들을 불러서 복음을 전하고 예수님을 믿게 하는 그런 목적에 있었어요. 그래서 찬송을 불러야 되는데 기존에 교회 다닌 사람들은 찬송가를 잘 알죠. 그런데 교회를 안 다니는 사람들을 모아서 하는 집회다 보니까 찬송이 익숙지 않은 사람들일 거 아니에요. 그래서 그런 사람들이 좀 따라 부르기 쉬운 가사 그리고 멜로디로 된 찬송가를 만들 필요성이 있었던 겁니다. 복음을 간략히 담고 있으면서도 부르기 쉬운 그런 찬송가들이 필요했어요. 그래서 여기서 탄생한 것이 이제 가스펠 힘, 소위 말하는 복음 성가라는 장르가 탄생하게 된 겁니다. 자, 우리가 부르는 찬송가 집에도 이 당시에 작곡된 많은 복음 성가들이 들어가 있어요. 이 복음 성가가 이제 20세기에 들어서면서 대중음악을 수용하기 시작하는 겁니다. 이것이 이제 CCM, 소위 말하는 현대 기독교 음악, Contemporary Christian Music의 줄임말이에요. CCM이 현대 기독교 음악의 시작이 된다라고 볼 수 있는데요. 자, 여러분들이 하나 제가 이제 짚고 넘어갈 부분은 엄밀히 얘기했을 때 찬송가와
CCM은 다른 겁니다. 자, 우리가 일반적으로 지금 예배에서 부르는 찬송가들이 있어요. 바흐의 코랄처럼, 우리가 앞서 많은 교회 음악들을 살펴봤잖아요. 바흐의 코랄이나 뭐 이런 다른 교회 음악들처럼 아주 오랜 시간 동안 찬송가가 갖고 있는 전통적인 화성이 있습니다. 전통적인 멜로디들이 있어요. 그런 요소들을 활용해서 만들어진 교회 음악을 우리가 엄밀히 말해서 찬송가라고 말할 수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예배 의식에 사용하는 찬송가라고 말할 수 있는 것이죠. CCM은 사실은 세속 음악이에요. 미국에서도 여러분들 뭐 빌보드나 여러 가지 대중음악 집계하는 통계를 내는 사이트에 들어가서 보시면 CCM은 팝 음악의 한 장르로 이렇게 카테고리가 나눠져 있어요. 세속 음악인 건데 거기에 뭘 넣은 것이냐, 가사의 기독교적인 믿음을 직접 혹은 간접적으로 담고 있는 대중음악이다 라고 이해를 하시면 됩니다. 복음성가도 사실은 원래 전통적인 교회 음악의 화성들을 이용을 했어요, 처음에는. 그런데 이후에 이제 세속적인 곡조를 더 많이 차용을 하기 시작한 것이죠. 그래서 1960년대 이후에 작곡된 복음성가들은 사실은 뭐 CCM하고는 크게 차이가 없다라고 봐도 무방할 정도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제가 앞서 1960년대 미국에서 히피 문화가 탄생했다 그랬잖아요. 록 음악이 막 유행하던 시대. 이때 미국 기독교계에서도 자성의 목소리가 있었습니다. 왜냐면 반전운동, 인권운동, 이런 사람들이 뭘 주장했냐면 평화, 사랑, 이런 것들을 주장했어요. 그러나 그들이 주장하는 사랑, 평화에는 뭐가 없었느냐? 예수 그리스도가 없어요. 그분을 제외한 사랑과 평화였던 것이죠. 그러니까 교회 입장에서는 사회의 흐름이 이런 식으로 가면 안 된다. 복음에, 우리가 믿는 이 복음에 평화가 있고 사랑이 있음을 알려야 된다라는 생각이 든 거죠. 그런데 그 방법을, 그럼 무엇을 어떻게 할 것이냐를 고민을 했어야 되는 건데, 미국에서는 그 방법으로 히피들이 많이 듣는, 요즘 젊은 세들이 많이 듣는 팝 음악에 그럼 기독교적인 가사를 넣자. 차라리 그 안 좋은 가사로 록 음악을 듣는 것보다는 좋은 가사로 된 록 음악을 듣는 게 더 낫지 않겠냐라는 생각을 했던 것이죠. 그래서 이게 소위 지저스 뮤직 혹은 지저스 록이라고 불리기 시작했고요. 이게 이제 오늘날의 CCM으로 자리를 잡게 된 겁니다. 우리나라에도 이 시기에 이제 미국에서 유행했던 세속적인 스타일의 복음 성가들을 들여오기 시작했고요. 1990년, 2000년대 뭐가 유행을 했냐면 워십이라는 게 유행을 했어요. 워십 해보신 분도 있을지 모르겠는데 소위 말하는 경배와 찬양이에요. 그래서 그 밴드들이 와가지고 공연하듯이 막 이제 찬송을 부르고 뭐 다 같이 일어서서 우리 콘서트장에서 공연하듯이 막 약간 심취해가지고 막 노래를 같이 떼창을 부르고 하는 뭐 그런 형식의 예배라고 합니다. 어쨌든 이것이 미국에서 이제 넘어오면서 우리나라에서도 유행을 했거든요. 이때 이제 소위 말하는 CCM 스타일의 록 스타일, 밴드 스타일의 예배 음악이 우리나라에도 유행을 한 거죠. 그래서 CCM 장르 혹은 CCM 형식, 그러니까 대중음악을 말씀드리는 거예요. 대중음악적인 장르나 형식을 예배 음악으로 사용하는 교회들에서는 예배 시간에 일렉 기타도 쓰는 거고, 뭐 드럼처럼 소위 말하는 밴드 기반의 구성을 따르고 있는 겁니다. 이런 CCM을 두고도 다양한 의견이 있습니다. 뭐 가사, 곡조에 대해서 뭐 이렇다 저렇다 뭐 여러 가지 주장들도 있고 의견도 있는데 뭐 다 일리는 있어요. 나름대로 서로의 주장을 들어보면 뭐 어떤 가사냐 또 어떤 곡조냐, 그걸 우리가 예배 시간에 부를 거냐 말 거냐, 그거는 개인 혹은 그 공동체의 모임에서 의식을 인도하는 사람의 몫입니다. CCM이 비판받는 부분 중에 하나는 가사 중에서 성경이나 그 교리에 부합하지 않는 내용이 많다라는 비판이 있는데, 물론 그럴 수 있고 그런 곡도 많습니다. 그런 곡도 많은데 뭐 우리가 고전 찬송가도 마찬가지지만 고전 찬송가가 전부 다 가사가 다 교리적으로 맞고 올바르다라고 할 수 있는 건 아니에요.
지금 우리가 부르고 있는 이 찬송가 외에도 이거의 한 5배 이상은 많을 겁니다. 찬송가가. 그러면 왜 이것들이 오랫동안 불려졌느냐? 당연히 이 곡조들과 가사들이 많은 그리스도인들한테 오랜 시간에 걸쳐서 받아들여졌기 때문이겠죠. 한마디로 한 수백 년에 걸친 검증 기간을 거쳤다는 겁니다. 모든 곡은 그래요. 어느 교회이든 자신들이 추구하는 교파의 교리와 맞지 않는다. 그러면 그 찬송가 안 부르겠죠. 그러면 그 찬송가는 당연히 사장이 될 겁니다. 우리가 부르는 보편적인 찬송가도 어쨌든 오랜 시간 많은 그리스도인들의 검수를 받아서 지금까지 이어져 온 것이다 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는데, 곡조나 화성도 마찬가지예요. 뭐 생각의 차이일 수 있습니다만 우리가 지금까지 음악의 역사를 돌아보건대 세속 음악의 형태를 취하고 있는 소위 이제 록, 밴드 스타일의 형식을 갖고 있는 CCM 노래들을 바흐, 뭐 핸델 이런 고전 교회 음악가들과 비교하는 것은 솔직히 말하면 저는 어려운 측면이 있다고 봅니다. 우리가 바흐를 살펴볼 때도 얘기했지만 바흐가 맨 처음에 교회 음악을 바꾸려고 했잖아요. 그 당시에 오르간 음악을 좀 화려하게 바꾸려고 했어요. 근데 그게 교회에서 반대가 심했죠. 그것 때문에 바흐가 교회를 옮긴 적도 있었고요. 이제 그걸 두고서 CCM을 이제 옹호하는 사람들도 있어요. 그러나 고전 교회 음악가들은 세속 음악을 따라가면서 그걸 들여왔다라고 보긴 좀 어렵죠. 오히려 자신들의 독창성을 가지고 교회 음악에 기존에는 없던 새로운 스타일들을 도입하려고 했었다라고 보는 것이 좀 더 건전한 관점이 아닌가,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러므로 세상에서 기원한 그 장르들, 우리가 그 기원을 봤을 때 그것이 건전하냐, 그 기원이 우리가 교회 안으로 가져오기에 적합하냐라는 판단을 당연히 해야 되는 거고요. 어떤 세속 음악의 기원, 장르의 밑바탕에 반기독교적인 사상이 있다, 반기독교적인 요소가 있다. 그런데 내가 그걸 알면서도 구태여 그런 음악의 스타일을 전래 음악으로, 예배 음악으로 가져와서 사용할 필요가 있느냐, 이걸 물어볼 필요가 있다는 거예요. 자, 앞서 살펴본 근대 팝 음악 장르 대부분이 육감적인 리듬, 그리고 시대 정신에 근거한 것들이 많습니다. 자, 여러분들이 앞서 살펴봤던 뭐 로큰롤, 그 다음에 록, 아니면 재즈, 블루스, 혹은 뭐 힙합 이런 그런 것들에 대한 그 장르들의 기원에 대해서 지금 생각을 해보신다면 그것이 경건과 거리가 있느냐, 그런 판단을 우리가 해보는 겁니다. 경건과 만약에 거리가 있는 장르예요. 굳이 그 장르의 스타일을 우리가 교회 안으로 가지고 와서 교회 음악을 바꿀 이유가 있냐는 거죠. 자, 제가 말씀드리는 건 CCM이 다 나쁘고 다 틀렸다는 게 아닙니다. 특히 우리나라에서는 혼용해서 쓰고 있어요. 우리나라에서는 CCM 하면 일반적으로 교회에서 부르는 찬송가도 CCM이라고 현대에 작곡된 건 많이 그렇게 부르잖아요. 그러니까 혼용해서 써서 더 그런 것도 있는데, 어쨌든 우리나라의 곡들도 마찬가지지만 좋은 곡들 많습니다. 그러나 제가 지적드리고 싶은 부분은 세속 노래를 공연하듯이 교회에서 찬양을 한다라는 명목하에 공연을 하는 게 메인이 되면 그게 하나님을 정말 높이는 것인가, 예배의 본질을 충실히 구현할 수 있는가에 대해서는 심사숙고할 필요가 있다라는 겁니다. 이거에 대해서 무조건적으로 옹호하고 이거에 대해서 비판하는 목소리를 오히려 거꾸로 더 크게 비판하는 것이 과연 맞느냐에 대한 당연히 의문은 제기될 수밖에 없어요. 자, 오늘 강의를 간단히 정리를 해볼까요? 오늘은 근현대 음악 장르를 살펴봤는데요. 자, 세속 음악에 뭐가 있다고요? 미국을 중심으로 발달한 팝 음악이 있다 했습니다. 이 팝 음악은 기존의 유럽 중심이었던 클래식 음악하고는 여러 다른 특징들이 있었어요. 팝 음악 장르에 여러 가지가 있는데 기본적으로 흑인, 백인 이들로 나눠지는 음악 장르가 있고요. 이 둘이 섞여서 새롭게 탄생한 장르들이 60년대, 70년대, 80년대 또 유행을 하기 시작했다. 특히 미국의 음악 장르는 그 특유의 역사적인 흐름들과 맥락을 같이 합니다. 자, 그리고 마지막으로 우리가 이제 대부흥 운동으로 성행했던 복음성가,
그리고 그것이 나중에 미국에서 태동해서 퍼지기 시작했던 CCM 장르까지 쭉 살펴봤는데요. 이것으로 여러분들이 대중음악뿐만이 아니라 CCM에 대한 건전한 판단 기준을 세우실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여기까지 이론적인 내용들을 마치도록 하고요. 다음 2번에 걸친 시간 동안에는 우리가 굉장히 즐겨 부르는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사랑하는 찬송가들이 있죠. 그 찬송가들의 탄생 배경, 그리고 작곡가들 혹은 작사가들의 이야기를 살펴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강의는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